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이 막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산은 출금 버튼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접속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인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야 합니다. 포지션은 열려 있는데 앱이 멈추면 손절도 익절도 못하고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언젠가 빼야지가 아니라 오늘 빼자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비트겟을 쓰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차단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닫히는 게 이런 이슈의 무서운 점입니다. 최근에 실제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의 다운로드와 새로 설치가 안 되면 주변에 알려질 수도 없고 업데이트가 안 되면 보안 패치도 끊기기 쉬워집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라 더 긴장하셔야 합니다. 앱이 폰에 있어도 접속 길목이 차단되면 로그인 화면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때는 이체가 아니라 구조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겁니다. 선택권을 내 손에 먼저 쥐는 거죠. 지금 비트겟에서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은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차단이 심해지면 청산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포지션과 미체결 주문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출금으로. 이번 조치는 아무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핵심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신고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요.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되면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카테고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앱 차단과 접속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단계적으로 좁혀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업데이트가 막히고 그 다음엔 접속이 느려지고 어느 순간엔 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가 아니라 순식간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과세 이슈가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한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그대로 두기입니다. 차단이 완전히 굳어지면 출금 자체가 지연되거나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곳에 오래 머물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기존 이용자분들께는 현재 설치된 앱이 당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을 우선하면 미리 자산 이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인 지갑 출금을 먼저 권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거래소 문이 닫혀도 내 자산의 열쇠는 내 손에 남습니다. 그 다음 결정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망이 다르면 도착이 늦어지거나 엇갈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송 옵션을 천천히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개인 지갑에서 다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방식이면 중간에 플랫폼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한번 번거로워도 막힌 뒤에 허둥대는 것보다 100배는 편합니다. 처음 보내는 지갑 주소라면 저는 소액으로 한번 시험 전송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몇 분 돌아가는 그 시간이 수천 달러를 지키는 보험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앱 삭제입니다. 지우고 다시 깔면 되겠지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설치가 막힌 상황에서는 삭제가 곧 퇴로를 스스로 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하신 분들은 VPN 같은 우회 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우회 접속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니 그 부담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VPN을 쓰면 접속이 될 때도 있지만 계정 보안이 흔들릴 수 있고 환경이 바뀌면서 인증 문제가 급할수록 공격 표면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회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세요. 또 요즘 이런 혼란을 노리고 가짜 앱이나 가짜 사이트가 슬쩍 끼어듭니다. 공식이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면 위험해요. 접속은 항상 평소 쓰던 주소와 공식 경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불리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외부로 접속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길이 막히면 거래 공부보다 접속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소는 어떨까요?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선물 거래를 하던 분들에겐 전략 자체가 바뀌고 수수료도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된 흐름이라 장기적으로 비용이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추천하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대안 중 하나로만 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조건으로 골랐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비교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이런 이벤트는 자주 바뀌니 영상 보시는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입니다. 자, 대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선물 거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이고 언제 숏이냐?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정리돼도 매매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단타는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작은 움직임을 여러 번 모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커지면 바로 무너집니다. 오늘은 그 작은 움직임을 잡는 기준을 롱과 숏 신호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진입이 늦으면 이미 파도가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면 파도에 휩쓸리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확인 후 진입이라는 습관을 먼저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큰 시간봉부터 봅니다. 1봉이나 4시간봉 흐름이 상승인데 5분봉만 보고 숏을 치면 역풍을 맞기 쉽습니다. 큰 흐름이 위면 롱 위주, 아래면 숏 위주로 접근하면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입니다. 내 눈앞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오를 근거가 쌓일 때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숏은 무조건 위험하다고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아래로 기울어 있을 때는 숏이 오히려 방어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롱이든 숏이든 가격이 자주 멈추던 자리도 같이 보세요. 저항 바로 아래에서 롱을 잡으면 위가 막혀 답답하고 지지 바로 위에서 숏을 잡으면 반등에 맞습니다. 자리만 한 칸 옮겨도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선명할 때 롱이 유리해집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올라가는 흐름은 매수세가 지배 중이라는 뜻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급락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을 고집하면 위로 치는 반등에 맞고 계좌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트렌드 앞에서는 고집이 독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신호가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0일선이 150일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는 힌트입니다. 이 힌트가 상승 추세와 같이 나오면 롱 근거가 한 겹 더 두꺼워지는 거죠.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그 움직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신뢰가 붙으면 추세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시들하면 그 상승은 얇은 얼음일 수 있습니다. 얼음이 얇을수록 한 번의 매도에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거래량은 진짜냐 가짜냐를 가려주는 필터입니다. 뉴스 체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 롱 쪽 확률이 올랍니다. 다만 뉴스는 항상 과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고 뛰는 게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이 같이 받쳐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료와 흐름이 같이 갈 때가 가장 깔끔합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을 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은 이미 아래로 기울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와도 위로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롱을 잡으면 물타기로 계좌를 잠그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추세가 아래면 숏이 편한 날이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도 하락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하락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데드크로스 역시 확정이 아니라 방향성의 힌트입니다. 하락 추세, 약한 반등, 데드크로스가 함께 나오면 숏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신호 겹칠수록 거래량은 숏에서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수세가 지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런 힘 빠진 상승은 종종 급락의 발판이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공포가 커집니다. 공포가 커질수록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쓰면 이런 신호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지표는 미래를 맞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태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RSI 70 이상은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RSI를 볼 때는 70이면 무조건 숏처럼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추세가 강하면 70 위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는 추세와 함께 볼 때 지표는 많이 붙일수록 오히려 헷갈립니다. RSI 하나, 맥디 하나, 볼린저 밴드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지표를 예언으로 믿지 말고 내 판단을 검증하는 거울로 쓰면 실력이 빨리 붙습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 신호를 읽는데 유용합니다. 맥디가 꺾이며 힘이 빠지는 구간은 방향이 바뀌기 쉬운 자리입니다. 차트와 같이 보면 진입 타이밍을 더 세밀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파도가 커지고 좁아지면 숨 고르기 구간이 많습니다. 밴드와 가격의 위치를 같이 보면 과열과 눌림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뉴스와 지표로 근거를 보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는 한 번에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근거가 약하면 쉬어가는 것도 실력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서는 안 하는 매매가 계좌를 지켜주는 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레버리지를 욕심내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칼과 같아서 손에 익기 전엔 날을 먼저 베기 쉽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신호를 익히는 게 결국 가장 빠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단 대응과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 그리고 실전 꿀팁은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급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와 선물 대응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